안녕하십니까. 신인근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종이로 만든 드론 10여 대를 날려보내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공군기지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전투기가 그것도 고급 기종으로 수호이 30 그리고 미그 29 이런 전투기 여러 대를 파괴시키는 전과를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전과가 사실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가성비 전과가 되겠죠. 자,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핵실험 정찰기 동해상공에 지금 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괴담을 고의로 퍼뜨리면서 우리 수산업자들을 말살시키고 있는 자들에 대한 영국 BBC 방송국 기자의 팩트 폭격 보겠습니다. 자, 신인경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범좌파 세력의 오염수 선동이 심화되며 전국 어민들과 수산업 관계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영국 BBC 기자가 이러한 무지성 광풍에 뼈를 때리는 글을 써 주목됩니다. 전 세계가 조용한데 오로지 한국과 중국에서만 요란한 오염수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졸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과 중국에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러한 우려 사항에 대해 차라리 모든 해산물을 먹지 말라라는 BBC 기자의 조롱성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BBC의 루퍼트 윙필드 헤이츠 기자는 현지 시각 8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과 중국 원전들의 삼중수소 방출량을 비교한 자료를 게시하며 후쿠시마 처리수 때문에 수산물을 먹는 것이 걱정된다면 전 세계 그 어떤 곳에서 나온 수산물이라도 아예 먹지 말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20년 중국 저장성 친산 원전이 방출한 삼중수소는 143테라베크렐로 후쿠시마 원전이 연간 방류하는 22테라베크렐의 6.5배라고 지적하며 광둥성 양장 원전은 2021년 112테라베크렐, 푸젠성 닝더 원전은 102테라베크렐, 랴오닝성 홍에어 원전은 90테라베크렐을 내보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영국 해협에 방출되는 프랑스 북부 라그 제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량은 후쿠시마 원전의 450배에 달하는 연간 1만 테라베크렐이라며 후쿠시마 처리수가 걱정되면 어느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도 먹지 말라라고 비판했습니다. 헤이즈 기자의 이 같은 지적은 한국과 중국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과 관련해 일고 있는 반일 광풍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범좌파 세력의 대대적인 선동으로 천일염 사재기와 수산물 소비 급감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며 일본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IAEA와 일본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을 매일 실시하며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요. 과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정치적 선동과 언론의 부화 내동 때문에 졸지에 대한민국이 중국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참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냐? 이재명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 그리고 영연방 국가 포함해서 서한을 보냈어요. 후쿠시마 처리수, 자기네들 이제 오염수라고 하죠. 이 오염수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 처리수를 오염수라고 자꾸 이렇게 부르는 것만 해도 부끄러운데 그걸 공동 대응하자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태평양에 있는 영연방 국가, 뉴질랜드, 호주 포함해서 보냈는데 그 많은 나라들 또 도서 국가들 많지요. 반응을 했겠습니까? 완전 쌩깠죠. 지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까 쌩깠죠. 왜? 여기는 반일 감정이라는 걸 깔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정신 나갔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연방 국가들에게 보냈으니까 BBC 영국의 방송국에서도 이 사안을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BBC 기자가 뭐하는 이건 생쇼야 하고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BBC 기자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에서 1년에 지금 이제 방출을 시작했으니까 방출하는 처리수
treated water라고 적었죠. 처리수라고 적어놨습니다. 왜? 오염된 물을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알프스 정화 처리 장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내보냈으니까 처리수죠. 그래서 마치 그 오염된 물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처럼 이 좌파 민주당들이 선동하고 여기에 정신 나간 연예인들 그리고 무지성적인 아무 생각 없고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 뭐 찝찝해 원자력 발전소에 핵 거쳐서 나왔으니까 그 찝찝해 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방사능 덩어리가 섞여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방사능은 전혀 없고 삼중수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삼중수소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후쿠시마 원전이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내보낼 게 22테라베크렐인데 우리 서해에 딱 갇혀있는 서해는 조금 비교적 갇혀있는 바다죠. 그 서해 랴오닝성 여기 있는 이 원전에서 2021년에 90테라베크렐을 내보냈다. 즉 후쿠시마 원전보다 4배를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 코앞에 있는 이 저장성 원전 같은 경우는 143테라베크렐을 내놨다. 6배 이상을 내보낸 거죠. 그리고 또 역시 남중국해는 뭐 제주도 바로 남해하고 다 있는 바다 아닙니까? 여기서도 또 102테라베크렐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류해서 뭐 4년 만에 돌아온다, 5개월 만에 돌아온다 이런 계산 다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앞바다에 내보내는 중국 원전 여기 또 이렇게 스페셜하게 마킹을 해서 그렇지 이거보다 더 많죠. 여기 보시면 중국 원전들 더 많죠. 이런 것들이 내보내는 게 후쿠시마 원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내보내는데 삼중수소를 여기는 왜 가만히 있냐? 자, 경기도, 인천, 그리고 충남, 그리고 전라남북도 지역에 사시는 어민 여러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우리 바다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서해에서 나오는 홍어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많은 삼중수소를 내보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내보내서 앞으로 몇 년 지나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거는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그대로 다 있는데 지금 이 서해 그리고 남해에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들 홍어 먹으면 안 되고 또 영광에서 나오는 굴비 먹으면 안 되겠네요. 절대로 안 되죠.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야 우리 영국인들 수산물 좋아하잖아. 그런데 우리 앞바다 도보해협 건너편에 있는 프랑스 원전에서 내보내는 게 이 후쿠시마보다 450배를 삼중수소 내보내는데도 우리 잘 먹는다.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 안 좋은데도 그냥 왜? 그거는 의미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논쟁 자체는 이 건강에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말 광우병보다 이건 더한 이런 그 거짓 선동을 하는 자들 자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 거짓 선동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자들 업무방해 지금 장사 잘 안 되는 방해받고 있죠. 제313조의 방법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그래서 이렇게 선동하는 자들 전부 카운트 다 해서 또 선동하는 연예인들 전부 카운트 다 해서 고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 원전에서 일본 후쿠시마 지금 이 처리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그 양의 삼중수소를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원전에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게 왜 말 안 합니까? 그러면 서해에서 잡은 홍어, 굴비, 조기, 각종 생선 아무도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 가서 회 먹기만 해봐라 그냥. 자 이런 자들이 이 후쿠시마는 뭐 이거는 뭐 인체에 좀 영향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한 이게 아니고 아무 영향이 없는데 진짜 우리 한반도의 생존과 관계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정화시설을 거쳐 국제기구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방류되는 처리수에는 그토록 발작하는 국내 반국가 세력들은 일본의 처리수 방류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북한 핵실험에는 침묵해왔습니다. 북한이 또 사고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북한에도 과연 같은 잣대를 들이미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치고
정치적 시기를 놓고 조율 중인 가운데 미국이 북한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만 전진 배치하는 핵실험 정찰기를 동해상에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8월 28일 오전 항적 정보 추적 결과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WC-135 콘스탄트 피닉스 핵실험 정찰기 한 대가 이륙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 기체는 일본 혼슈 상공을 지나 곧바로 동해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 5시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한 WC-135W 기체번호 64-14831 정찰기는 아톰 31이라는 콜사인을 가지고 동해에 진입했는데요. 이 정찰기가 동해에 투입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명확할 때뿐이어서 이번 비행 임무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WC-135W는 핵폭발이나 핵물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를 대기 중에서 포집해 핵활동 여부와 종류를 파악하는 특수 정찰기인데요. 일본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 정찰기가 이런 정찰 비행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모든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언제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권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감행한 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실패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로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폭발로 인한 오염물질의 지하수 이육과 동해 바닷물의 방사능 오염, 최근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백두산의 화산 활동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어 문자 그대로 대재앙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당장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 북한이 사고를 친 이후에도 지금처럼 북한에 큰 소리를 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핵실험 할 것 같습니다. 6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사실 어떤 그 핵 기술 단계에서는 북한은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죠.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다 핵실험 3, 4차례 하고는 핵보유국 됐죠. 이스라엘은 핵실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6번이나 했어요. 다 성공했죠. 그런데 또 핵실험 준비를 한다. 이건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핵실험이 되겠죠. 지금 한미연합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 전개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방어훈련, 자 이번 주에는 공격훈련을 하죠. 그래서 방어했으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방어만 하고 말자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우겼는데 이번 정부는 그게 아니죠. 아니 맞기만 맞으면 때리는 자가 겁을 내겠습니까? 아유 때려서 막으면 그만이고 못 막아서 진짜 내 펀치가 성공하면 좋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맞고 가만히 있지 않고 반격을 한다. 그러면 때리는 자가 겁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막아내고 카운터 펀치 맞으면 아프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반격 훈련합니다. 잘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야 우리 맞고 때리는 훈련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먼저 때리는 훈련도 이제 하자 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먼저 때리는 훈련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아무튼 이런 UFS 훈련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대응 실험 그리고 지난주에 이 UFS 훈련 할 때 바로 그냥 로켓 발사 이게 사실은 로켓 발사해서 위성 올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ICBM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ICBM급 로켓 발사 실패에 대한 어떤 그 역전 그리고 또 UFS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을 합해서 할 필요도 없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는 핵실험을 또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콘스탄트 피닉스 이 정찰기가 오키나와에서 오늘 새벽에 떴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실 시간쯤 되면 이제 정찰을 마치고 돌아갔을 수도 있고 아직도 동해 상공에서 정찰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정찰기는 공기 중에 떠 있는 공기를 포집해서 여기에 세슘이나 크립톤 같은 인공으로 만든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냐 없냐 이걸 이제 포집하는 거예요. 왜? 플루토늄은 인공 물질이죠. 그래서 플루토늄 가지고 핵실험을 하면 세슘이나 크립톤 같은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가 공기 중에 퍼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딱 포집해서 자 핵실험한 지진, 인공 지진파가 감지가 됐는데 공기 중에 세슘, 크립톤이 포집이 됐어. 그러면
플루토늄탄을 테스트했구나. 그런데 인공지진이 감지가 됐는데 공기 중 아무리 훑어봐도 크립톤이나 세슘이 없어. 그럼 우라늄탄으로 했구나. 우라늄은 천연 인공이 아니고 천연이니까 이제 그걸 이제 판단하는 정찰기예요. 그게 지금 떴으니까 미국에 2대밖에 없습니다. 그 2대밖에 없는 게 지금 굳이 오키나와까지 와서 아톰 31이라고 하는 이 콜사인, 원자력이라고 하는 콜사인을 가지고 지금 이 하늘에 떴다. 그건 뭐 분명히 지금 핵실험에 대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본 혼슈를 지나서 동해로 진입한 항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인공지진 7.0 규모의 지진파가 감지가 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핵실험을 했다. 이 정도 되면 메가톤급, 북한이 아직 메가톤급은 안 보여줬으니까 자기네들이 보여줄 건 이제 메가톤이죠. 메가톤급 핵실험을 하면 이 정도 지진파, 인공지진이 되는데 이 함경 남북도 핵실험이 있는 이 풍계리하고 백두산하고 가깝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압력이 120kPa 정도로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 지금 백두산 지하에 마그마가 있는데 이 마그마가 분출되려고 하면 100kPa이 분출 기준이다. 그래서 100kPa의 힘이 있으면 마그마가 백두산을 뚫고 천지를 뚫고 올라온다 이거죠. 그런데 메가톤급 해서 7.0 규모의 인공 지진을 일으키면 120kPa로 여기를 누르게 된다. 그러면 풍선이 어딘가를 누르면 어딘가로 솟아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 상공이 전부 검은 재로 다 뒤덮이고 우리는 비행기도 못 뜨고 통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죠. 아니 지단 좌파들이 핵 관련해서 원전 이 괴담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중국제 태양광 패널 팔아먹으려고 영화 하나 대단히 띄웠죠. 이 영화 판도라에 나오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이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에서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저는 이게 훨씬 더 높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과 좌파들은 가만히 입을 닫고 있습니까? 북한이기 때문에? 상전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상전이기 때문에? 지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수상한 자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모아서 하지 마라. 우리 한반도가 다 죽는다. 라고 입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삼중수소, 후쿠시마 원전, 그 물이 돌아서 몇 년 후에 여기에 한 방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후쿠시마 원전의 삼중수소가 걱정된다면 그것보다 원전 하나당 5배에서 6배, 7배까지 뿜어대고 있는 삼중수소를 뿜어대고 있는 중국 원전들에 대해서 가동 중지 시위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과 환경단체 여러분, 공평합시다. 다음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직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에 대한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폭격기들을 파괴했던 지난주 공습에 이어 이번에는 전투기들이 여러 대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드론을 이용해 현지 시각 8월 27일 야간 러시아 쿠르스크 공군기지를 공습했으며 일부 드론이 요격되었지만 공격 목표로 삼았던 전투기들을 모두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SBU의 한 소식통은 이번 작전에는 16대의 드론이 동원되었고 목표물은 쿠르스크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수호이 30 전투기 4대와 미그 29 전투기 1대였다 라며 작전은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해당 기지에는 S-300 방공 시스템과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 2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이들에 의해 16대의 드론 중 3대가 격추됐지만 나머지 드론들은 모두 표적에 명중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심야에 공습을 당한 쿠르스크 공군기지는 우크라이나 수미주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km 떨어진 곳인데요. 러시아 소방당국은 이날 공습으로 최소 13차례의 대규모 폭발이 관측되었고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혀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가까운 시일 내에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주민들 역시 심야에 여러 번의 폭발과 대공포 사격 소리를 들었는데요. 여러 대의 드론 가운데 요격된 드론 한 대가 공군기지 인근의 건물에 충돌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공군기지 공습 전과에 대한 SBU 측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러시아는 개전 이래 드론 공습에 의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셈이 되는데요. 과연 이번 공습으로 러시아군 전투기가 몇 대나 파괴됐을지 진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지난번에 폭격기, 백파이어 폭격기 폭발하던 그 사진이고요. 지금 현재 이번 작전 사진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수미주 국경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쿠르스크주 러시아의 공군기지가 공격을 받았어요. 그것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본토 안 때릴게 하고 난 직후에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거짓말로 놀린 거였다라고 판단이 되죠. 제가 푸틴이 그랬으면 조금 비난을 좀 할 텐데 젤렌스키가 그래서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거짓말 한 겁니다. 자, 심야에 쿠르스크 시내에서 관측된 폭발입니다. 아주 어두운데 건물 너머에 완전히 섬광으로 지금 보이죠. 이렇게 폭발이 관측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100km 떨어져 있는 이 보스토치니 공항인데요. 여기에 13번 정도의 폭발이 관측되었다라고 현지 주민들이 인터뷰를 했고 소방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출동을 했다라는 거고 이 기지에 S-300 지대공 미사일 1개 포대, 판치르 야전 방공 시스템 2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3개의 방공 무기가 있는데 16대의 드론을 날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드론은 이겁니다. 널빤지, 골판지로 만든 드론이에요. 호주에서 만든 건데 SYPAQ라는 거고 가격은 한 세트당 한 3,000불, 그러니까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이게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이로 만들어서 본드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야전에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레이더에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고 금속으로 만든 비행기보다는 RCS가 레이더 반사 면적이 좀 작겠죠. 그래서 레이더에 잘 안 걸리고 덜 걸리죠. 자, 이런 건데 이 동체 내부에 5kg의 어떤 그 각종 화물을 실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5kg어치 폭탄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거 16대를 한꺼번에 날려보냈는데 그 러시아 방공무기들 판치르가 아마 요격을 한 것 같은데 3대를 요격했고 나머지 13대는 명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도 13번 정도의 폭발음을 청취했다라고 하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우리가 목표했던 4대의 수호이 30 전투기 그리고 1대의 미그 29 전투기 그걸 명중하는데 성공했다. 이게 이제 위력이 약하니까 전투기 하나당 2-3대씩 공격하게끔 만들었겠죠. 그래서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대단한 가성비 전과를 올리지 않았나. 대당 400만 원짜리 16대니까 그냥 한 6천여만 원 어치 이 드론 날려보내서 1,000억 원짜리 전투기 4대 그리고 500억 원짜리 전투기 1대 이 정도 격파했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큰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정말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작전이 사실로 사진도 화끈하게 공개가 되기를 기대하고 사진 나오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